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질서가 새롭게 재정렬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몇 가지 이슈 특히 이 세 가지 이슈를 대해서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슈는 스위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스위스 하원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부결시켰다. 이게 큰 의미가 있나 보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스위스가 차지하는 그 위치죠. 이제 중립국이고 어떻게 보면 외교 중심으로 볼 수 있는데 스위스 제네바인데 스위스 연방 하원이죠. 거기서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안을 이제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찬성 66, 반대가 116, 기권이 11. 이게 20개월 동안 3번이나 상정인데 3번 다 이제 부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용은 이겁니다. 팔레스타인이 국가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 유엔 193개국 중 약 157개국이 지금 승인을 한 상태인데 이걸 이제 엎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스위스의 어떤 상징성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제 다수 의견과 입장을 완전히 차별화시킨 거라서 이게 중요한 하나의 바로미터가 볼 수 있고 뭐 앞서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란 전쟁 이후에 바뀌어지는 재정렬의 한 단면 하나로 이게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동안 그 유엔 회원 국가들 계속해서 이 팔레스타인 국가로 승인하는 이런 그 일종의 흐름이었는데 그렇죠. 여기 지금 제동을 걸었어요. 스위스가.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슈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카타르와 국제형사재판소 ICC라고 하죠. 이스라엘 지도부 기소와 관련해서 뭔가 밀거리가 있었다 그래요? 그렇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익명의 증인이 FBI에다가 이제 그 진술을 제출했어요. 이걸 인용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카타르가 당시 ICC 수석검사 이제 그 헐맨 칸이라고 검사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한테 이제 그 카타르가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뇌부 대표적으로 네트냐후 총리 갈란트 국방장관을 전범으로 기소해라. 하면서 이거를 압력을 항세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뭐 카타르가 무슨 힘이 있어 압력. 돈으로 이제 매수를 한 거죠. 뒤를 내가 봐줄 테니까 뒤를 잘 보살펴 줄 테니까 업체까지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기소해라. 네트냐후 총리하고 갈란트. 요게 이제 3년 전에 이스라엘 현지 매체에서 나왔어요. 이 소식이. 근데 이게 요번에 왜 특이했냐면 월스트리트저널이라는 주류 제도권 매체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반 이스라엘 반 네트냐후 흐름에서 조금 이탈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특이점 크랙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로 치면 이게 일종의 뭐 스폰서 검사 게이트 뭐 이런 사건이죠. 그런 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 이 보도가 이제 나가니까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다시 이게 재점화가 됐습니다. 야, 그렇군요. 이 카타르가 ICC 국제형사재판소에다가 돈으로 매수를 해서 이스라엘 지도부를 기소해라 이렇게 사주를 한 셈인데 이거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다라는 게 그렇죠. 굉장히 큰 일종의 충격이네요. 그렇죠. 그런 얘기고 또 세 번째 이슈 우리나라 정치인도요. 그래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우리나라에 오면 체포해야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자, 세 번째 이슈. 지난 그 4월 27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 일명 NPT라고 하죠. 이 NPT 제11차 평가 회의가 개막해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여기서도 이란과 관련해서 뭔가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NPT가 이제 세계의 핵 확산을 방지하는 핵을 통제하는 어떤 조약이죠. 국제기구, 준국제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기구인데 여기에 이제 그 행사 기간 중에 부의장단이 있나 봐요. 한 34명인데 정원이 여기에 이란이 들어갔어요. 이런.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제재를 받았고 이걸 감사를 받아야 될 그 피감사자가 이제 그 감사자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놓고선 NPT 체제를 정면 위반한 거라서 이게 대서특필됐어요 지난주에. 근데 코미디에 가까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대표가 이제 수치스럽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IAEA의 불이행과 사후 검증 공백을 지적하면서 이걸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이 부의장단에 합류했냐. 사실상 부의장단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게 병풍이에요. 실질적인 권한은 없어요. 심사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이런 행사인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상징적으로 왜 그런 사람을 부의장으로 안 쳤냐라고 해서 지금 그 외교적 용어로 수치스럽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 외교적 용어가 수치스럽다면 우리 일반어로 하면 이제 쪽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설을 날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NPT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 이 이제 이번에 이란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런 변화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 우파 매체나 뭐 제대로 이제 군사적 지정학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이걸 지적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류 의견으로 지금 상승하는 거 아니냐, 주류 의견으로 취합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의 정체성에 지금 문제가 생긴 그런 상황이네.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증거죠. 지금 그 조현영 기자가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이슈 문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문제라든가 또 국제 형사 재판소의 어떤 그 정당성 문제, 거기에다가 또 이란의 핵 문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좀 계속 나열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이슈에 담겨진 의미, 숨겨진 의미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팔레스타인 국가 담론 승인, 그다음에 국제형사재판소의 정당성, 그다음에 이란 핵 문제, 구질서와 구체제에 대한 지금 도전이 엄청나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이제 완전 해체됐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 이게 뭔가 큰 균열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먼저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부터 보면은 요거는 솔직히 중동 5.1 패권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PLO나 그 안탑의 그 작전 뭐 뮌헨 올림픽에서 테러 학살 PLO 있죠. 이거 5.1 패권 때문에 이거 그냥 무마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혹은 팔레스타인 담론 이 모든 것들이 중동 5.1 패권하고 연관돼 있고 이걸 또 가장 뒤에서 후원하는 게 이란 신정체인데 이 두 축이 이제 해체되니까 같이 여기랑 연동된 팔레스타인 담론도 같이 해체되는 지금 동방하락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요번 이 상실 하락 해체가 이제 스위스 의회로 이제 딱 표면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팔레스타인 담론 이거는 철진한 과거의 작법, 구시대 유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거를 떠드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근데 좀 약간 철진한 사람들이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진부한 주장이 됐죠. 이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안 받아줘요. 팔레스타인 담론에 관해서 팔레스타인 커스 뭐 국가 승인 뭐 이런 거 나가. 대꾸가 안 돼. 확실하게 이란 전쟁을 통해서도 팔레스타인 관한 담론에 대한 그 기사량도 확실히 확 줄었어요. 그 별것도 아니면 맨날 뭐 팔레스타인 문제로 이렇게 결부시켰는데 뭐 특정 국가 빼고는 거의 대부분은 안 해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의 정당성인데 월스트리트저널을 제도권 매체가 보도했다는 그 상징성도 있지만 실제로 뭐냐면 이게 카타르는 그동안 서구에서 엄청나게 좀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동과 이 서방을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 뭐 이게 좀 합리적인 외교 천재, 뭐 이런 국가로 이게 딱 이게 낙이 됐는데 카타르의 그 비위 행위들은 물론 이스라엘 매체나 뭐 미국 기독 시온주의들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지만은 이게 이제 수면 위로 나타났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본격적으로 카타르를 이제 저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이란 신정 체제가 뽀개지니까 카타르의 존재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지정학적 그 변화가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장선에서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카타르 힘 빠졌구나. 왜? 그 종주국인 이란 신정체제가 빠개지기 때문에 이제 오너가 사라지니까 이제 이런 거 보도가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정학적 지각평등이고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ICC 국제형사재판소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 국제기구가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아까 얘기했던 근본적인 회의가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WTO 중국이 다 망쳐놨죠. 국제기구로서 의미가 없어요. WHO 그 코로나 대응 못했죠. 다 이제 일기 때 이제 이 대표적인 두 개의 국제기구가 이제 사실상 사문화됐죠. 존재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신경 안 쓰죠. 뉴스에서도 많이 사라졌어요. 마지막 남은 게 이제 ICC 형사재판소랑 NPT 이 두 핵심 축인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박물관의 유물로서 이제 구시대의 유물로서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제기구 다자 시스템 이런 거가 지금 실패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목도하고 있는 것이고 엄밀히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얘기하지만 주권국가끼리 양자 협정을 하는 국제기구가 아닌 1대1로 이게 그 외교를 현안을 해결하는 이런 노선이 지금 역설적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기구의 해체, 새로운 질서, 언어 질서, 미국 중심의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라는 게 이번 세 가지 사건의 어떤 상징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야, 그 엄청난 변화네요. 그렇죠. 유엔도 사실 뭐 예전 같지 않고 또 나토도 예전 같지도 않고 일단 이란이 이렇게 무력화되니까 카타르도 또 덩달아서 무력화되고 카타르가 또 무력화되면서 또 팔레스타인까지도 이제는 팔레스타인 해방 얘기하는 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자, 그리고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를 탈퇴했어요. 오페크라면 원유의 가격하고 생산량을 조절하는 그런 기구인데
아랍에미레이트가 이 오페크를 탈퇴했다면 앞으로 그 아랍에미레이트는 국제시장에 이 원유를 마음껏 쏟아낼 낼 것이다.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는 오페크에서 조절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생산량을 조절했는데 이제는 거기 탈퇴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원유를 뽑아낼 거야. 이러면서 이 국제시장에 원유가 많이 쏟아질 거다 이런 예측을 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증산을 해서 시장을 이제 탱킹 시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시장 범람 프레임은 이른바 이제 사실과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이 캐파 능력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그 주장의 근거가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부시안 프루지아이라는 대체 파이프라인으로 호주물을 유구해서 이제 완전 물량을 쏟아낼 거다. 근데 저게 물량이 180만 배럴 하루 최대까지 확장이 돼요. 이거는 스펙식상 그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실제 생산량은 보니까 지난 3월 기준 약 71% 수준인 40만 배럴에 밖에 이제 공급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럼 그 정도 가지고 뭐 유가 시장을 갖다 떨어뜨리거나 소위 얘기해서 탱킹, 그러니까 물량을 확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오페크를 탈퇴한 게 시장을 완전히 그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해석은 이제 설득력이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아랍에미리트가 그렇게 진짜 뭐 총 어떻게 보면 생산 배럴이 다 합치면 500만 배럴이라고 해요. 그걸 목표로 해서 간다고 하는데 그거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200만 배럴을 갖다가 시장에다 쏟아내면은 사우디가 바로 카운터를 칩니다. 300만 배럴을 카운터 쳐가지고 잉여 생산 능력으로 가격은 더 떨어지죠. 그러면 이른바 아랍에미리트의 그 국부 펀드도 손해를 봐요. 그 회사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를 자해하는 그런 짓은 이건 전략적으로 안 맞고, 그럼 왜 이 타이밍에 오페크를 탈퇴했는가? 이거는 오페크 그 구조에서 좀 이탈해서 자기 수익 창출은 원하는데 이렇게 탱킹까지는 아니다. 완전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가격 통제를 좀 사우디로부터 받으니까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하면서 옛날부터 탈퇴할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란 전쟁을 핑계로 슬쩍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이제 추가시켜서 들어오면 이건 뭐냐면 시장 교란이 아니라 자산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 UAE 에너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석유는 이제 쇠퇴국내들 했고 이건 미래 먹거리가 아니다라고 이미 2020년에 냈고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 생긴 돈을 다른 산업으로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산 전환이라고 선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많은 매장량을 현금화하는 프로세스에서 요번에 탈퇴한 거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오페크 이 탈퇴의 본질이 석유가 아니라면은 오페크 탈퇴가 어떻게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새로운 자산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핵심이 이제 아랍에미리트 국부 펀드가 있어요. 이걸 들여다보면 이제 여러 펀드가 있는데 무바달라는 약 한 3,850억 달러를 지금 운용하고 있고 ADQ는 2,400억 달러. 그다음에 아부다비 투자청 ADI는 한 1조 달러를 갖다가 이제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부 펀드를. 그러니까 에너지 수입으로 그거를. 근데 여기서 이제 다양한 자회사 투자은행을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하느냐. 오픈AI, 오라클, 소프트뱅크하고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AI 프로젝트죠. 대표적인. 그다음에 4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지금 건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블랙록과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글로벌 AI 파트너십을 이미 2024년 전부터 1,000억 달러를 지금 투입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석유 다음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어떻게 오일 패권 갑이 됐는가. 지난 1974년 그 원유하고 달러를 결합시킨 이제 페트로달러 시스템으로 정산해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 달러로 이제 앵커링 시킨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사우디가 이제 돈을 번 건데 아랍에미리트도 미래 먹거리는 AI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인프라를 상품으로 하고 국부의 기반을 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그러면 AI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에 같이 실리콘밸리 머리 좋은 엔지니어도 필요하지만 이게 또 데이터 센터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많이 먹어요. 그러면 에너지 강국만이 데이터 센터를 몰빵을 한 겁니다. 이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도 그렇고. 그 엔지니어나 이런 브레인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랭귀지 모델은 누가 잘하냐? 이스라엘이 잘하죠. 근데 하드웨어는 이제 왜냐면 전기세가 많이 먹고 에너지 강국만이 할 수 있어요. 미국은 두 개 다 되죠. 브레인도 되고 시설도 되고 이번 에너지도 되고. 근데 그래서 이제 아랍에미리트는 우리가 AI의 어떤
산유국으로서 AI 산유국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번에 그 오펙 탈퇴는 이거는 전략 전환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물론 산유국 간에 뭐 서로 뭐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그게 아니라 빨리 이 돈을 현금화시켜서 기존의 이제 석유 프랜차이즈를 청산하고 AI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좀 약간 족쇄를 풀어낸 거죠. 오펙의 족쇄로부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송유관은 단순 물류시설이 아니라 이건 금융수단이라 이게 파이낸싱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투자에 대한 파이낸싱. 그 다음에 AI 그 인프라 재배치로 새로운 상품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 이 맥락에서 보면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팔레스타인 문제 여러 가지 등등등 오페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구세대 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탈퇴의 흐름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 파트너인 아랍에미리트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란 전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천지개벽까지 아니지만 그런 미세한 그 장면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펙. 이게 증거 1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그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세계가 그 세계 질서가 재정렬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중동 질서, 그 유가 관련된 어떤 흐름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이제는 바꿔야 돼요. 이 중동 국가들 중에서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그래도 제일 발빠르게 지금 현재 상황을 타개하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2020년도에 벌써 이제 석유는 끝난다라는 그렇죠. 그런 발표가 나왔었군요. 그렇죠. 예. 사실은 뭐 그거는 이미 예정돼 있던 건데 이제 2020년도부터 아랍 그 산유 국가들도 인정하고 그에 맞춰서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우리나라 정책 입안자들도 정부에서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